선생님, 네. 이 반찬이 없는 날 효자적으로 하는 게 이 두부구이인데요. 가성비 넘치는 두부를 폼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네, 보통 이제 두부는 그냥 구워서도 그냥 양념장에서만 찍어 드시는데 네. 오늘 이게 반찬 고민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바로 이 두부잖아요. 맞아요. 이 두부를 부침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네. 이제 부치실 때 좀 부셔지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부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애호박이라든지 버섯 네. 또는 파프리카 이런 것들도 같이 볶아서 좀 얹어주면 네. 훨씬 더 두부 요리가 영양도 좋고 풍성해집니다. 양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조 간장에다가 네. 저는 국간장도 조금 더 넣어서 칼칼한 맛을 주고요. 네. 뭐 고춧가루, 깨소금, 마늘, 참기름 뭐 이 정도의 양념만 있으면 되니까 오. 주재료는 두부만 준비하시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오늘 두부는 어떻게 좀 썰면 될까요? 네, 두부는 지금 300g 게 한 모인데요. 네. 항상 두부를 보시면 부침용이 있고 찌개용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두부를 이제 구울 거니까 네. 아무래도 단단한 두부가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부침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부를 이제 작게 썰으면 한 입 크기로는 좋은데 지지시려면은 좀 너무 작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했어요. 300g을. 큼직큼직하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더 많으면은 네. 더 두부를 넣으시면 더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보통 2인분은 두부 한 모면 돼요. 맞아요. 여기에 소금을 좀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소금을 약간. 뿌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밑간도 하면서 네. 그래도 조금 다른 두부보다는 좀 단단하지만 네. 그래도 더 좀 단단하게. 수분을 더 좀 빼기 위해서 오.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 놔두고 다른 거 다 준비할 동안에 예? 이 두부에 이제 수분을 더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두부를 두고 네. 다른 재료도 한번 썰어볼까요? 네, 이거는 집에 요즘에 애호박들 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투리 채소들. 네네, 예. 그래서 자투리 채소들 중에 꼭 요 재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네. 어느 거든지 네 이렇게 쓰면 채를 썰겠습니다. 그래서 채 썰어서 볶아주면 두부만 드시면은 뭐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예. 다른 부재료들의 이제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 이런 버섯과 채소가 들어가면 예. 비타민 무기질이 충분히 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두부의 단백질에 그래서 영양도 훨씬 더 좋고 네. 또 맛도 맛도 있고 맞아요. 지금 요 재료는 같이 볶아서 두부 위에 오, 얹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먹음직스러운 크기인데요? 네, 붉은 색깔은 지금 파프리카인데 네. 파프리카 없으시면은 당근을 써셔도 되고요. 네. 홍고추 써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름에는 채소들이 풍성하니까 네. 어느 걸 쓰셔도 되니까 지금 호박, 그다음에 파프리카 네. 없으면 당근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불린 불린 표고버섯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불린 표고버섯도 가는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조금 너무 큰 거여서 두꺼워서 제가 한번 포를 떴고요. 네. 그다음에 요것도 반을 잘라서 이 불린 표고는 네. 이 마른 표고는 참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두면 그렇죠. 이거 이제 불려서 깨끗하게 씻어서 불리면 예. 육수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맞아요. 이 버섯이 쫀득쫀득하니 맛있잖아요. 식감도 좋고 향도 맞아요.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끝이에요. 와. 네. 자.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네. 이건 이제 부재료 먼저 쓸게요. 볼까요? 대파. 네. 이제 다지는 것도 요새 여름에 일이시니까 그냥 파가 굵으면 한 번 정도만 갈르셔서 네. 그냥 이렇게 송송 썰으세요. 이렇게 곱지 않고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해도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네 지금 대파, 네. 그다음에 홍고추, 그다음에 풋고추인데 네. 또 요즘에는 또 매콤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청양고추 특히 저는 청양고추는 익히는 건 괜찮은데 생으로는 굉장히 맵던데 맞아요.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풋고추 대신에 청양고추 써셔도 괜찮습니다. 네, 기호에 따라 넣으시고요. 그럼요. 네. 여기에 우리 양조간장, 네. 뭐 진간장도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에 2스푼 정도 넣고요. 네. 국간장 있지요. 네. 집간장이 들어가면 좀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서 오. 요거 1스푼 정도 넣습니다. 요거 섞어서.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조금 덜 짜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조간장으로만 쓰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네.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들어가고요. 좀 들어가고 네. 고소하게.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참기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고춧가루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매실청입니다. 오. 네. 매실청도 정말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설탕 대신에 네. 이제 단맛을 이제 아. 매실청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네, 자연의 단맛으로. 네네. 이렇게 해서 네.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두부 아까 소금에다 절여 놓은 거. 네. 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끝났어요. 재료 네, 준비가. 맞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네. 예. 여기에 지금 식용유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네. 이제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으로만 지지셔도 괜찮아요. 오. 그럼 훨씬 더 고소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자, 물기를 저희가 또 빼놨고요. 네. 오늘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저희가 네. 구워요. 그래서 이제 드실 때는 물론 이게 잘라주시면 되지만 예.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자르셔서 예. 조금 이제 지지셔도 되는데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부서지기도 쉽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두부는 제가 예. 겉바속촉의 두부로 네. 오늘 만들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지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 그래야 이게 힘도 있고요. 예. 겉은 파삭거리고. 예. 이 정도로 놔도 좋아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센 불에도 하셔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두부는 날 재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겉에만 파삭파삭거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려주시면 돼요. 두부의 그 고소한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들기름에 지졌으니까 예. 더 고소하지요. 그러게요. 네. 이야. 네, 지금 다 됐어요. 예. 지금 파삭파삭거려 보이지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이게 얼핏 됐습니다. 보면 치즈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겉에는 이제 파삭하지만 속은 또 네, 촉촉하게. 아주 부드럽고 야들야들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부를 예. 이렇게 지졌습니다. 더 노릇노릇하게 지져도 더 좋아요. 예. 바삭거리게. 이 기름 아깝지 않아요. 예. 제가 조금 아까 넉넉히 넣었잖아요. 예. 여기에 이거를 넣어서 이제 볶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버섯, 썰어둔 채소들을. 네, 요 재료, 네. 여기 기름에 들기름까지 들어있어서 네. 이것도 이제 바삭거리니까 네. 소금, 네. 네, 약간 뿌려서 예. 양념장이 있으니까. 약간만 하시면 예. 돼요. 짜게 안 합니다. 네. 네. 여기에 호박 들어가고 지금 버섯 파프리카. 들어갔잖아요. 예. 뭐 팽이버섯 있으면 팽이버섯, 당근 넣으셔도 되고 네. 뭐 파프리카도 다른 색깔 넣으셔도 되고 네. 있는 재료. 네, 양파도 넣으셔도 되고 네네. 예, 어느 야채든지 다 괜찮습니다. 네. 이럴 때 냉장고를 비우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이것도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아, 이렇게 이게 해서 표고의 향이 좋네. 네, 맞아요. 여기는 굳이 고기를 안 넣으셔도 예.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채소 버섯만 넣으셔도 되고 담백하게, 그렇죠? 네, 버섯도 뭐 다양한 버섯 어느 거든지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조리해봤고요. 네. 이제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먼저 담아볼까요? 네. 여기다 양념장 끼얹어 주시고 오. 그다음에 위에 베이비채소 얹으셔도 예. 그래도 볼품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오늘 또 저는 특별히 여기에 요게 들어가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밖에서 먹는 두부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채소를 예. 이렇게 넣어주세요. 사실 얹어주세요. 별거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요. 네. 요 야채 남는 거 가운데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같이 또 드시면 되니까. 네. 네. 여기에 양념장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네. 이 양념장은 좀 넉넉히 만드는 거니까 네. 봐가면서 넣으시면 돼요. 너무 짜지 않게. 네.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김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네. 김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네, 이렇게 해서 딱 하나 얹어주시면, 베비 채소까지. 네. 이야. 요거 딱 사진 찍어서. SNS 에 올려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근사한 두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두부구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4등분한 뒤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져요. 애호박, 빨강 파프리카,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풋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국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매실청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 들기름을 두른 뒤 물기 제거한 두부를 넣어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팬에 손질한 채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를 담은 뒤 볶은 채소, 양념장을 얹고 김가루,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두부구이가 완성됩니다. 자, 선생님 이제 연두부 샐러드입니다. 네, 연두부 샐러드는 이 재료는 연두부하고 호두 크림벨에 베이비채소 짤물 달걀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소스를 먼저 끓여서 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다 넣고 한번 끓이면은 꺼주시면 돼요. 그냥 지금 물하고 뭐 넣으신 거죠? 물, 청주, 네. 물하고 청주 넣으셨고, 그 레몬, 네. 그리고 이제 진간장, 굴소스, 설탕. 네. 그냥 집에서 요 비율대로 섞어서 먹어도 되는데 요렇게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에 소스를 보내면 더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연두부 샐러드에는 이 소스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뭐 흑임자 소스나 네. 그 참깨 소스 저 오리엔탈 다양하게 드레싱 오리엔탈 이런 것도 어울리더라고요. 다 어울립니다. 사실 꺼버리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소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식을 때까지만 기다려도 그렇죠. 숙성이 된다고요. 그렇죠. 차갑게만 찬 상태에서 그 연두부를 올려놓고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돼요.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와라 끓인 다음에 식힌 소스를 이쪽에 준비하셨는데요. 네. 색도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색도 식으면은 약간 그 일반 그 물처럼이 아니라 약간 농도 있는 그런 소스처럼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가 준비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가 준비됐으면은 계란하고 토마토를 써시나요? 토마토는 그냥 4등분. 연두부에 원래는 중화풍 연두부 샐러드에는 그 송화단을 아, 오리알. 그렇죠. 오리알을 그 발효시킨 거를 쓸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그 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삶은 계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썰어서 올리는구나. 그럼 살짝 찹에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잠시 후에 연두부 샐러드 완성해 보겠습니다. 연두부는 한국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연두부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마파두부도 그렇고 연두부는 이제 그 단단한 두부도 하지만 연두부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자, 요 위에다가 일단은 고명을 크림베레 몸에 좋은 네. 말린 거를 뿌려주세요. 크랜베리. 예, 크랜베리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고 또 견과류 있는 어린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굳이 이 호두나 이런 걸 넣지 말고 다른 거를 넣어서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든지 알러지 있냐고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물어봐야 돼요. 요 이제 달걀 삶은 달걀을 넉넉하게 뿌리셔도 돼요. 이렇게 야, 선생님 이거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뿌리시고 블루베리를 양쪽에 그냥 포인트별로 하나씩 그리고 요 토마토도 한쪽에 와,
이거는 거의 뭐 플레이팅의 예술이네요, 이 요리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소스를 네. 뿌린 다음에 요 베이비 채소를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베이비 채소도 하기도 하고 무순도 꽂아도 아주 네. 이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무순으로 아, 꽂아주나요? 네. 와. 꽂아주면 좋죠. 연두부 샐러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연두부 샐러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식초, 청주, 레몬 슬라이스, 진간장, 굴소스, 설탕을 넣고 1분 30초 정도 끓인 뒤 식혀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방울토마토는 4등분하고 삶은 달걀은 다져줍니다. 그릇에 연두부를 담고 다진 크랜베리, 다진 호두, 삶은 달걀, 블루베리, 방울토마토를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스를 끼얹고 어린잎 채소를 올려주면 연두부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반찬으로 딱 좋은 두부 견과 조림인데요. 재료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밑반찬으로 활용하면 좋은 네. 두부 견과 조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두부는 제가 미리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해가지고 수분을 제거해놨어요.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은 꽈리고추, 그다음에 홍고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호두나 아몬드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생땅콩은 끓는 물에 한번 10분 정도 삶아 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양념으로 넘어가면 간장 베이스 양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장 베이스 양념에 설탕, 물엿, 꿀 이 세 가지가 당이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예. 만약 이 세 가지가 다 없더라도 한 가지로만 이렇게 다 양을 재가지고 맞춰서 넣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두부에 견과류가 들어가서 더욱더 고소하겠는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일단 선생님께서 장단콩 두부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물기를 좀 뺐는데요. 네. 한무로 준비해 주셨죠? 네 맞아요. 한무를 준비했고요. 네. 이제 꽈리고추를 좀 썰어 볼게요. 네. 네, 꽈리고추는 꽈리고추는 특유의 그 맛이 있죠. 식감도 있고. 네 맞아요. 식감도 있고 맛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꽈리고추 썰 때는 주재료가 두부잖아요. 네. 두부보다 크지 않게 썰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셰프님 네, 두부 요리를 많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두부는 굉장히 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 두부는 콩의 영양 성분을 예. 아주 잘 흡수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두부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특히 중요한 이소플라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단백질만 알았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이소플라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항암 효과를 주고요. 오. 그다음에 신부전증, 네. 골다공증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소플라본은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 예. 장단콩에는 네. 전국 콩 평균에 대비해서 4배 정도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맛도 있으면서 몸에도 좋으니까 네. 꼭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아까 이 견과류들은 한번 볶으신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한번 예. 볶아볼까요? 볼까요? 이 두부도 콩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고소한데 견과류까지 들어가면 더 고소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견과류까지 들어가면은 네. 고소하고 식감도 좋고 예. 그다음에 영양도 좋겠죠. 자, 근데요, 저도 이렇게 명절 때나 아니면 선물로 견과류를 좀 받았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뭐 냉동 보관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항상 눅눅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볶아주시는 건지. 네, 맞아요. 견과류를 보통 냉장이나 냉동고에 많이 보관을 하세요. 네. 근데 바로 드실 때는 좀 눅눅하고 예. 약간 잡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마른 팬에 볶아가지고 견과류의 식감도 살리고 예. 잡냄새도 한번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뭐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구매는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며칠 먹다가 항상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계속 그렇게 똑같이 먹으면은 예. 좀 질릴 수 있죠. 예. 그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하거나 오늘은 조림에 넣지만 네. 샐러드에 넣으면 또 좋거든요.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좋을 것 활용하면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동안 그 견과류에 어느 있던 정도? 수분들이 네, 어느 정도 날아가고 이제 예. 잘 볶아졌거든요. 네. 이 견과류는 이제
제가 이제 볶는 걸 알려드렸지만은 네. 사용을 하실 때는 네. 볶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예. 잠깐 쉽게 공기를 세게 되면은 좀 더 바삭함이 살아나요. 이렇게 해서 네, 덜어놓을까요? 덜어놓을게요. 자, 오늘뿐만 아니라 이 견과류 요리하실 때 이렇게 한번 볶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잠깐 옆으로 넘어가서 네.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될까요? 네. 양념장은 우선 간장 베이스를 기본으로 만들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지의 당이 들어가요. 네, 물엿. 네. 물엿은 음식을 윤기나게 해준다. 예. 설탕. 설탕은 음식의 씁쓸한 맛을 좀 잡아줄 수 있고 네. 마지막에 식감을 좀 바삭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건 뭔가요? 이거는 꿀인데요. 네. 꿀 우리가 먹어보면 은은한 향이 있잖아요. 예. 그 향을 음식에 좀 넣어줄 겁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네, 맞아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한 가지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후추를 넣었습니다. 후추 넣고. 그다음에 통깨, 깨소금을 넣을게요. 네. 그리고 다진 대파 넣고요. 다진 마늘 넣습니다. 다진 마늘도 네. 넣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 예. 했을 때는 당을 조금 줄이시고 네. 양파를 넣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자연의 단맛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물은 왜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잘 섞은 다음에 물을 한번 넣어서 섞을 건데 예. 이제 조림을 할 때 너무 이제 간장만 넣으면 간장이 빨리 타요. 졸여지지 않고 양념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한번 섞어 볼게요. 조릴 때 촉촉하게 네, 졸여지도록 물을 넣었습니다. 네. 또 간질 세지 않게 저희가 또 당을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넣어봤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맛있게 두부 견과 조림을 한번 졸여보러 네, 갈까요? 두부를 한번 지져보러 갈게요. 예. 팬에 불을 올리고 네. 보통 이제 불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재료를 넣잖아요. 예. 이제 두부도 오늘 제가 수분을 많이 제거를 했지만 네. 근데 두부에는 수분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니까. 불하고 기름하고 만나면 튀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두부를 좀 팬이 달궈지기 전에 네. 넣어가지고 그 튀는 것을 방지를 해줄게요. 뜨거워지기 전에 네, 맞아요. 올리는 게 요리 비결이네요. 네. 넣어가지고 예. 지져주는데요. 오늘은 이 사각형의 모양이죠. 그 주사위 모양이잖아요. 예. 이걸 최대한 다 모든 면을 갈색나게 좀 지져볼 거예요. 갈색 네. 색이 노릇노릇 나게끔. 네, 맞아요. 우리가 두부조림 할 때 예. 잠깐 부칠 때 있고 예. 넉넉하게 이제 바삭하게 부칠 때도 있어요. 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양념이 배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두부의 식감, 예. 그리고 보관 기간이 이 3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기호에 맞게 좀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네. 채우비가 왜 야외에서 하지? 이런 생각 하실 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 파주에서 유명한 장단콩을 저희가 파주에서 또 만나봤습니다. 명물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지는 게 조금 나는 답답하다 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요즘 많이 이용하는 에어프라이어 네, 넣어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전열을 다 주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집에서는 튀김 요리를 하기 힘들지만 예. 두부를 그냥 수분 잘 제거해서 튀겨도 괜찮아요. 네. 기호에 따라. 네, 맞아요. 셰프님 지금 네, 전체적으로 네. 색이 났어요 네, 지금.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지져졌죠. 예, 예. 네, 제가 자, 이러면 겉바속촉이 되는 거죠. 네, 겉은 바삭, 네, 속은 촉촉.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지져지면은 예. 그릇에 잠깐 빼둘게요. 아니 근데요 왜 바로 양념장을 붓지 않고 이렇게 네. 넣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림을 할 때는 좀 약간 양념 간장을 좀 졸여줘야지 아주 맛있게 졸여지고 윤기도 나게 되거든요. 자, 두부를 잠시 옆으로 예. 빼주고요. 잠시 식힌 후에 저희는 양념장을 한번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네. 바로 양념장을 아까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다 넣으시면 돼요. 그냥 저는 재료에다가 양념장을 바로 넣곤 했는데 네. 이렇게 양념장을 한번 졸여주시네요. 네. 보통의 두부조림은 양념장을 넣고 네. 이렇게 졸여지잖아요. 네,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념장에 바로 두부를 넣는 게 아니고 네. 이 여기 준비한 꽈리고추를 먼저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양념장에 꽈리고추 향이 조금 배어들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꽈리고추 향의 그 특유의 그 맛있는 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향이 배게끔. 네. 그리고 제가 꽈리고추를 너무 일찍 넣으면은 꽈리고추 특유의 이 이쁜 초록색이 예. 죽어버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감도 죽고요. 예. 꽈리고추는 천천히 조금 졸여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간장이 어느 정도 좀 더 졸여진 것 같고 이 농도가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농도가 아까 좀, 물이 많이 날아간 것 같아요, 수분이.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예. 그때 이제 두부와 견과류를 넣으면 돼요. 그때 넣어볼게요. 네. 두부와 견과류 넣겠습니다. 황김시킨 두부와 견과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어주시면서 저어주듯이. 이제 조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이 원재료가 부셔지지 않는 한 잘 이렇게 저어서 계속 예. 저어주면 조림이 아주 맛있게 돼요. 양념이 잘 배게끔. 네, 맞아요. 이렇게. 색이 잘 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조림은 항상.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조림만 해놓잖아요? 열 반찬 안 부러워요. 아, 그렇죠. 네. 자, 두부가 들어간 후에는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졸여주면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국물이 거의 자박하게 줄어들고 예.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제 불을 끌게요. 불을 요때. 끄고. 네. 불을 꺼주시고 한번 옮겨서 담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 끈 상태에서 참기름이 있으면은 참기름 넣어주시면 좋고요. 예. 아까 홍고추 썰어놓은 거를 넣어가지고 불 끈 상태에서. 네. 넣어서 한번 섞어주면은 색감도 살고요. 예. 맛도 좀 삽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더 넣어주면은 좀 더 고소한 맛을 더 줄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만들어서 네. 식탁에 올리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부의 고소함과 담백함과. 그다음에 부드러움. 예. 부드러움, 속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움과 전골의 바삭함. 네. 네. 그리고 고추의 약간 알싸함. 예. 이런 거 어울려서 아주 맛있는 견과 조림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장단콩으로 만든, 파주의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로 저희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밑반찬이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네, 술안주로도 아주 좋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견과류 들어있고. 또 두부의 양을 많이 한다면 한 끼 식사로도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두부 견과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두부 견과조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꽈리고추와 홍고추를 어슬 썰어주세요. 팬에 삶은 생땅콩, 아몬드, 호두를 넣어 볶아내줍니다. 이렇게 견과류를 한번 볶아주면 잡내도 날아가고 더 바삭해져요. 진간장, 물엿, 설탕, 꿀, 후춧가루, 통깨,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두부를 넣고 돌려가며 10분 정도 부쳐내줍니다. 팬이 달궈지기 전에 두부를 넣어야 기름이 튀지 않아 안전하게 부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팬에 양념을 넣어 끓인 뒤 꽈리고추를 넣고 졸이다가 두부, 볶은 견과류도 넣고 저어가며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홍고추를 넣어 버무린 뒤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두부 견과조림이 완성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두부 요리인데요. 이번엔 두부 스테이크예요. 네. 조리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두부로 만드는 고기 스테이크에 밀리지 않는 두부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우선 재료로 장단콩 두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재료로 전분 가루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곁들이 야채로는 뭐 브로콜리, 양송이, 방울토마토, 양파를 준비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소스로는 버터랑 마늘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간장, 케찹으로 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달콤한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고기 스테이크와 맞먹는 이 영양 가득한 요리인데요. 자, 호불호 없이 가족 모두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사실은 이 스테이크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데 네. 몸에 좋은 두부 스테이크예요. 네. 자, 두부를 준비해 주셨죠? 네, 두부는 제가 잠깐 썰어놨는데요. 네. 한모 기준으로 3등분을 해서 길게 3등분해서 이렇게 썰어놨어요. 도톰하게. 네, 도톰하게 썰어놓았고 예. 우선은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소금치로. 여기서 바로 할게요. 네. 근데요, 두께에 네. 따라서 질감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도톰할수록 부드럽죠. 부드럽고 촉촉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얇을수록 네, 약간 바삭하고 쫄깃하고. 네, 쫄깃하고 네, 고기 같은 질감이 더 살아나겠죠. 예, 예. 네. 이제 두부가 오늘은 도톰하니까 예? 소금 후추를 좀 넉넉하게 뿌리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앞전에 저희가 두부로 돈가스 했잖아요. 네, 돈가스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이번에 네, 스테이크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외식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식 메뉴, 양식이라고 하는 메뉴 느낌으로 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대체 식재료로 네. 그 요리를 만든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안 드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다 드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화면으로 보시겠지만은 예.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후추까지. 네, 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분가루를 한번 묻혀볼게요. 네. 전분가루는 근데요, 이렇게 두부에 전분가루를 묻히는 이유가 뭔가요? 묻히는 이유는 우선은 두부의 수분을 조금 더 잡아줘요. 전분가루가 수분을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분가루로 하는 튀김도 많이 먹어보잖아요. 예. 전분가루가 약간 바삭한 식감을 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두부의 바삭함 식감을 좀 주려고 네. 전분가루를 묻혀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분가루를 돌려가면서 고루고루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묻히시는데 보면은 전분가루가 이렇게 가루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요. 예, 뭉쳐 있는데. 네, 이대로 해서 바로 지지시면은 예. 그냥 가루만 타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놓고 잠시 두면은 전분가루 이제 두부에서 수분이 나와서 예. 전분가루가 약간 뻑뻑해져요. 물본 약간 것처럼. 반죽처럼 되죠, 약간은. 네 맞아요. 예. 네, 반죽 옷을 입은 것처럼 예. 되는데 그럴 때 딱 구워주셔야 아주 바삭하고 맛있게 구워집니다. 그게 또 요리 비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간을 한 이 네, 두부 스테이크에 두부에 네, 저희가 전분가루를 바르고 네. 묻히고 네, 잠깐 시간을 둘게요. 네 잠깐 두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소스가 보이는데 네, 이 소스 재료인 거죠? 네 소스 재료고요. 네. 소스는 팬에서 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 소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럼 팬으로 가서 소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버터랑 마늘을 기본으로 두고 만들 건데요. 네. 버터를 먼저 팬에 넣어서 녹여주세요. 버터에 네, 버터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한 4일째 또 이 콩과 네, 그다음에 두부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콩과 두부를 활용해서 요리를 많이 할 수 있는지 네. 오늘 또 알게 됐어요. 맞아요. 아주 다양한 요리가 있고요. 예. 아직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요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버터가 이렇게 녹으면은 마늘을 넣어서 네. 버터 향과 마늘 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은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스테이크 먹을 때 만드는 소스랑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요. 좀 더 가정에서 이 작업만 좀 거치면은 예. 좀 더 소스를 사 먹는 거 약간 고급스럽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집에 스테이크 소스가 있다면 네, 그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딱 이 타이밍에 예? 그 소스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주면은 그 소스가 내가 먹던 소스가 아닌 맛이 될 거예요. 네, 마늘과 버터가 들어간 네, 이 팬에다가 네, 시판용 네 맞아요. 스테이크 소스를 넣으면 된다고요. 네, 그리고 간장을 넣고요. 간장을 넣고요. 네, 케찹. 케찹, 케찹 맛있죠. 네 맞아요. 새콤달콤하고요. 네. 설탕 넣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을 제가 조금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잘 섞어서 예. 지금 이렇게 농도가 묽어요. 네. 묽은데 조금 농도가 날 때까지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시면 돼요.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지금 지금- 넣은 분량으로 푼다면. 네, 지금 약불 기준으로 한 5분 정도 끓이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5분 정도. 네 약불로 예. 한번 올려놔 볼게요. 네, 제가 이 소스는 옆에 두고 끓이는 동안 스테이크 이제 두부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 볼게요.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두부 스테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식용유를 네. 충분히 둘러주시고요. 네, 제가 집게로 오늘 네. 구워 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 두부 스테이크에 이 두부에 전분가루를 바로 묻혔을 때랑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약간 옷을 입은 것처럼 예, 이렇게 예. 건드려도 안 벗겨지죠. 예. 네, 이런 이러면은 식으로 튀길 일이 없고 탈 일이 없다. 네, 그렇죠. 전분가루가. 네, 탈 일이 없고 더 맛있게 예. 지져집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두부는 너무 센 불에서 올리면 안 된다 오. 말씀드렸었죠. 예. 네. 이 요리 비결입니다. 네, 센 불에서 올리면은 두부에 남아 있는 수분이 튈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어찌됐건 이 두부는 그냥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네, 맞아요. 원하시는 만큼 겉면을 익히셔서 그렇죠. 네. 노릇함을 노릇노릇하게 해서 네. 본인이 원하는 굵기만큼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셰프님은 혹시 댁이 어디신지 궁금해요. 네, 집은 서울인데요. 아, 서울이에요? 네, 서울인데 제가 장단콩을 너무 사랑해서 예? 일주일에 한 3-4번은 여기 파주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단콩이 많이 나오는 네. 예, 이 파주에 자주 오신다고 했는데 네. 장단콩 요리를 개발하시면서 적극 추천하는 요리가 있다면 네, 우선은 예. 요리라고 하기보다 식재료를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예? 네, 콩의 영양을 잘 먹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콩을 먹는 이유잖아요. 예. 콩의 영양을 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콩을 볶아 먹거나 뭐 이렇게 데쳐 먹거나 예. 그렇게 튀겨 먹거나 하면은 콩의 영양분이 100이라고 보면은 한 60 정도, 7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해요 우리 예, 몸에서. 예. 그런데 이 두부랑 된장을 만들어 먹으면은 예. 80에서 90%까지 이렇게 흡수를 하거든요. 콩의 좋은 성분을 네, 맞아요. 그렇게 소화를 도와가지고 예. 그렇게 좋은 성분을 잘 먹게 되는데요. 오. 그래가지고 꼭 어떤 요리를 먹는 것보다 예. 어떤 재료를 먹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부랑 콩나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셰프님 이제 거의 노릇노릇하게 네, 두부 노릇노릇하게 스테이크가 색이 났어요. 다 지져졌죠. 그래서 예. 원하는 정도의 굵기로 구워가지고 와. 잠시 키친타올 위에 올려둘게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팬을 그대로 예. 바로 채소를 볶아볼게요. 아, 맞아. 네. 스테이크 먹을 때도 이렇게 채소가 볶아져서 나오는 네, 채소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 불을 좀 세게 해서 달군 다음에 네. 채소의 식감과 살리고 향을 좀 살려보려고 해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달궈졌으니까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예. 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셔서 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듣기로는 어떤 네. 채소는 이렇게 한번 볶았을 때 열을 가했을 때 이 영양 흡수가 더 용이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방울토마토예요. 오. 방울토마토는 지용성 비타민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열을 해서 기름에 볶아주면은 충분히 잘 익히면은 영양 흡수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제가 옆에다가 소금하고 후추 조금 넣어볼게요. 살짝씩 밑간을 합니다. 이 채소는 얼마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 될까요? 네, 채소는 오늘 오래 볶지 않고요. 네. 약간 향과 그다음에 식감만 좀 살아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이틀 있으면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에 이 두부를 가지고 네. 두부를 또 1+1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네, 두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네, 두부 돈가스도 만들고 그렇죠. 두부 스테이크도 만들어서 온 가족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뭐 요즘 아침을 많이 안 드신다고 하지만 예. 6끼를 또 드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부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삭아삭할 수 있는 정도로 익어지면은 빼둘게요 이제. 자, 빼두고요. 그러면 저도 완성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소스는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리고 옮길게요. 소스가 농도가 많이 났어요. 네, 농도가 지금 많이 나왔죠? 예. 이렇게 지금 이 농도에서 식게 되면은 좀 더 농도가 나와요. 예. 네. 조금 식혀서 드시면 좋겠죠.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자, 소스 준비됐고요. 채소 준비됐고요. 준비됐고 그다음에 두부 준비됐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다 올려볼게요 한번. 예. 그래서 오늘 올리는 거는 네. 편한 방법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전분옷이 입혀져 있어서 네, 이 소스가 더 잘 묻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묻어나고 잘 가지고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야채는 얇게 썰어서 두부 밑에 깔아도 좋고요. 예. 이렇게 주변에 깔아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에 따라 네. 소스는 야채는 웬만하면 끼얹지 마시고 예. 두부에 흘러내릴 수 있게끔만 끼얹어 주세요. 정말 뭔가 스테이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또 야외에서 이렇게 또 네. 두부 스테이크를 만드니까 분위기가 더해져서 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두부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두부 스테이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부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한 뒤 전분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전분을 묻히면 두부의 수분이 제거되고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팬에 버터를 넣어 녹인 뒤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진간장, 토마토 케첩, 설탕, 물, 식초를 넣어 약불에 5분 정도 끓여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두부를 올려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 양송이버섯, 브로콜리, 방울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와 볶은 채소를 담고 소스를 끼얹으면 두부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